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교회와 요양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송영 기자, 밤사이 광주 전남의 확진자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24명이 신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20명, 전남이 4명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광주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광주 광산구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24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모두 23명까지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뒤 200여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회 환자인 광주 959번째 확진자가 지난 20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만큼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그린 요양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에서는 3층에 이어 2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건물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에 이어 환자 전원 등 분산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감염 경로는 물론 타 지역 확진자 등을 통한 추가 감염으로 어제 광주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광주는 하루 확진자 수가 7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전남도 밤사이 광양과 여수, 영암에서 모두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광양은 한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감염 취약시설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취재 그런데 특히 광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방역당국의 대책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는 최근 교회 등 종교 관련 시설, 또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설 내 집단 감염은 물론 이들의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경우 집회 환자인 광주 959번째 확진자가 성가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시설 내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20일 예배에 참석했던 만큼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면 신도들과 또 이들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최근 무증상 환자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내일 오후부터 익명검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시청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증상 유무나 동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서울에서도 익명검사의 효과가 입증됐던 만큼 광주 지역 숨은 환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감염증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2명 발생으로 이틀 새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최후의 보루인 3단계 상향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요. 이 수치로만 따지면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연휴 첫날이지만 서울광장 앞 임시선별검사소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그제 하루만 121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14일 개소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단계 격상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만 따지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확진자는 수도권에서만 하루 2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충청, 호남, 경남북에서도 하루 20-3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등 일부 특수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미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또 꾸준한 병실 확보 노력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40개, 전국은 100여 개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 때문에 다른 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게다가 병상을 확보했다 해도
이를 운용할 의료 인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합니다. 비코로나 환자들, 심혈관, 당뇨, 암 환자, 이식 환자 이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의료 난민이 되고 있고 3단계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적용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금지, 관광 명소 폐쇄 등 특별 대책도 시행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연휴가 끝나는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만들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게 빠르고 간편한 진단검사였습니다. 30분 안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그래서 도입했는데요. 실제 이용률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도입한 신속 항원 검사의 최대 장점은 빠르다는 겁니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3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강원 검사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지자체마다 딱 한 가지로 PCR 검사로 제한하는 곳이 많아요. 정확도가 떨어져서요. 100명 중 10명 정도는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진단할 수 있고 어차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해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임시 선별검사소에 도입하는 건 애초부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사에 한계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확도가 높고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 가정용으로 도입하면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집에서 하게 되면 바로 진단이 돼서 가족 간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인이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위 음성인데 본인이 그냥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방역의 조치를 더 충분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는 거죠. 따라서 임시선별검사소보다는 당장은 수술을 앞두고 긴급 진단이 필요한 응급실이나 PCR 검사가 힘든 곳부터 제한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밤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 차단은 이번 연휴와 연말연시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년 1월 3일까지인 연말연시 특별 대책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